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행운이었다? 20대의 모든 것이었다. 제가 뭐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추억 같은 거고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이크 한번 맞출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제 힙합 아이돌을 만들 거다. 근데 이제 멤버들이 다 정해져 있고 너가 이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애들은 뭐 다 키가 180이 넘고 막 얼굴 엄청 잘생기고 너가 제일 못생겼다. 그래서 넌 와서 춤도 못 추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냥 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연습실 근처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항상 좀 늦게까지 춤 연습을 오래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남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용국이 형이 이제 모자를 뒤로 쓰고 있었고 누가 봐도 힙합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용국아 얘 뭐 랩이든 뭐든 이렇게 좀 시켜 해가지고 그때 원타임 선배님 노래 원타임이라는 노래를 용국이 형이 이거 카피해라고 해가지고 원타임 프레이만 그게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긴 누가 있을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저 안에서 용국이 형이 안쪽에 연습실이 있는데 랩을 하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저랑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하면 뭐라도 되긴 하겠다. 잘한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팀이 처음에 갔을 때 저한테 가장 큰 믿음을 줬던 거는 용국이 형이었죠.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거는 계속 그 생각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멤버들 5명은 그때 당시에 오랫동안 뭉쳐서 연습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한 명 왔다 나가고 그런 상황에 제가 들어온 거죠. 마지막에.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고 왜냐면 서울에 친구도 하나도 없어. 심지어 뭐 밖에도 못 나가. 핸드폰도 압수당해. 와, 숨쉴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지 않았을까. 와, 잠깐만요. 일단 종업이는 저희가 연습생 들어오고 다음에 이제 종업이가 들어왔는데 종업이는 그냥 완전 순박한 뭔가 애기였고 그냥 정말 그 당시 또래 아이들처럼 맑고 순수했고 그냥 되게 순둥순둥한 되게 착한 근데 되게 평범했어요. 노래를 잘하지도 잘생기지도 뭐 얘는 뭐야? 약간 이런 되게 평범한 애가 있었었고 뭐 메인 댄서? 약간 이런 거 메인 댄서 할 정도는 아닌데 얘가 메인 댄서라고? 그래서 이거 용국이 형 빼고 다 큰일 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초반에. 죄송합니다. 영재 형은 왕자병 같은 사람. 자존감이 엄청 높은데 조금 과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녹음할 때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노래 찢어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대가 찢어진 것 같던데요, 나동동이가. 영재랑 대현이는 그냥 잘생겼던 것 같아요. 쟤네가 아이돌 하려면은 저렇게 잘생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같이 멤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영재는 그냥 저랑 동갑내기도 하고 같은 보컬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대현이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잘했었고 근데 되게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보컬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막 이런 말이 되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발라드 보컬 진짜 싫어하고 근데 딱 그런 애가 온 거죠. 뭔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촌스럽고 나랑은 안 맞아. 무서운 형이었어요. 진짜 무서워서 눈치 엄청 많이 보고 형이 한참 형이기도 하고 형은 이제 데뷔할 사람, 난 연습생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때 당시 용국이 형이 이제 솔로로 먼저 데뷔를 했던 시점이었는데 방송국에서 팔로우가 붙어서 같이 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습생이 돼서 혼자서 연습실에서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너가 새로운 친구구나. 잘해보자. 이러면서 환한 미소를 띠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말 한마디를 안 거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 정말 많은 거고요. 그때 당시는 기침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아, 이게 서울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거의 제일 무서웠죠. 세상 제일 무서웠죠. 그때 용구 형이 도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막 거의 지금 최강야구 보세요. 약간 그 김성근 감독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말하면 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근데 그 말하는 게 무섭고, 그러니까 거기 선수들도 감독님이 뭐 말씀하시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러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그랬어요. 그때 용구 형이 저한테 막 넌 언제 나갈 거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악마거든요. 되게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넌 언제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뭐 들리지도 않아요. 막. 그 당시에 수많은 연습생들이 이제 항상 저희 연습실에 왔었는데 이렇게 막 잘 안 돼서 회사를 나가고 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항상 만나면 그냥 너 언제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정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정 붙이면 슬프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이제 용국이 형은 한 번의 에피소드가 저희가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게 뭐 병원, 피부과, 치과 이런 거였는데 용국이 형이랑 단둘이 세상 어색할 때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핫했던 게 그 허니브레드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미친 듯이 그걸 맛있게 먹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끼리 먹기엔 좀 그러니까 애들 것 좀 사가자 이래가지고 뭐 대놓고 뭘 챙겨주기보다 그 뒤에서 뭔가를 해주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안무 연습을 하다가 제가 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있어요. 이게 못 참고 용국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용국이 형한테 처음으로 따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너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잘 될 애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너랑 같이 팀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냥 딱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뭔가 팀에 꼭 좀 잘 기여를 해서 그런 한 멤버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종업이가 춤이나 이런 거는 좀 다 잘했는데 이런 보컬적인 면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뭔가 멤버가 되냐 마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 바닥에 관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워낙 여기저기서 저희 그룹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할 때여서 너네 너무 못한다, 너무 못생겼다, 이걸로 데뷔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그냥 관례 같은 말이죠.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신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모니터 하러 왔다가 쟤 빼지 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그러니까 저 있는지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들었었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부족했어요. 되게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빨리 저 데뷔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 말 하는 거 바꾸게 해줘야지, 약간 이런. 그때는 막 뭔가 일탈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좀 더 잘하고 싶고 뭐 그런 거에 너무 막 그런 거에만 머릿속이 가득 찼었어가지고 나가라지 말라 그래서 나가지도 않았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용국이 형은 저희 몰래 나갔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리고 맞아, 나중에 들었는데 대현이도 나갔었다고 하는데 용국이 형한테 허락받고 나갔대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그거를. 미안하다. 영재.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하네요. 우선 조금 제 시간을 보내는데 좀 썼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를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그냥 좀 생각할 시간도 갖고, 그리고 그때 연극도 해봤고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걸 조금씩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년간. 그러고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솔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룹에 갇혀있던 뭔가 저의 어떤 그 모습을 좀 벗어나서 혼자만의 음악 만들고 그냥 가기 전까지 그냥 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고. 네. 사실 투어 이후로는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어를 가기 전에도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사실 연예인, 그러니까 가수, 더 크게 봤을 때 연예인의 직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 회사 대표님을 우연히 뵙게 됐는데 힘을 낼 수 있게 되게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용기 내서 도전하고 싶다 라고 그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열심히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방송에서든 어떤 매체에 대해서든 이런 언급은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정말 거의 모든 걸 하나씩 이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저를 되게 심하게 굴렸다, 또는 목을 너무 많이 썼다, 또는 뭐 무수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대에 문제가 1도 없고요. 저는 병원을 가봐도 그냥 타고나게 건강한 성대인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냥 내가 노래로 한층 성장을 하고 싶어서 노래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를 지켜주던 게 많이 사라졌었고, 신경 써주던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었고,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미 많은 게 저한테는 변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모두가 원하던 저의 음악적인 모습은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었던 그런 음악인데 저는 이제 그게 될 수가 없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단 무대에서 모든 노래를 다 망쳤죠.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했다라는 무대가 없었어요. 이제 그 무대에 서거나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 찾아오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부터 약간 공황까지 여러 가지를 겪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현이 형은 정말 보컬에 대해서 항상 되게 미쳐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근데 대현이는 정말 음악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거의 매일 연습실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없거나 개인 시간이 있으면 연습실은 무조건 나갔었고, 진짜 못해도 한두 시간, 2시간은 맨날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 보컬리스트로서의 자부심도 되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되게 훌륭한 보컬이죠. 연습은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최소 안 되더라도 시간 내서 3시간, 4시간 무조건 이상 하고요. 근데 이게 한번 뒤틀려 버린 게 쉽게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연습실에서는 이제는 그냥 노래를 부르면 편하게 부르고, 옛날 같진 않더라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쉽게 다 부르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너 들려요.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얘가 노래를 하면 얘가 무슨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들려요. 걔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답답할 거예요. 막 열도 받고 그것조차 보여서 그것 또한 보여서 그 녹음할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준비하게 됐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그게 안 돼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본인이 가장 힘들 거니까 그런 거에서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역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게스트로 나간 거긴 한데 그때의 기억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사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간은 정말 짜릿했고 그때 다시 마음을 먹었죠. 아, 난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일단 오랜만에 보는 팬분들의 모습도 너무 좋았는데 저를 보는 팬분들의 환호성이 뭔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지금은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완벽히 벗어났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네, 이번 계기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하던 친구라 그냥 어떻게 돌아올지 감만 가르쳐 주면은 그냥 뭐 대현이는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하고 뭐 대현이는 뭐 항상 연습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라서 걱정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라고 뭐 말만 해줄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죠. 그냥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되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재로 앞으로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앨범 내면은 저는 하고 싶은 거 뭔가 다 끝난 기분이어서 좀 오랫동안은 저 개인적으로 저를 좀 찾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인간 정대현으로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계속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그룹이 잊혀지지 않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그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어요. 네, 저는 앞으로도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요. 아직 뭔가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해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그냥 계속 하지 않을까? 해보지 않을까? 몇 년간? 50까지는 그래도 댄스 가수를 하고 그러면 50부터 한 70까지는 이제 저희 팬분들도 같이 나이 먹어가니까 같이 내가 제일 릴렉스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취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70부터는 이제 쉽지 않겠네요. 좀 이제 트로트를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은 멀리서 응원 많이 할게. 건강해라 용구. 일단 중요한 앨범이 남아있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준비 잘 열심히 해서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해보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너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하니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뭐 최선을 다해라 용구야.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